한국의 무역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입 교역 상대국은 중국과 미국, EU, 일본이 주요 국가입니다. 중국은 전체 수출에 있어서 19.5%를 이룹니다. 그런데 무역 적자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죠. 역전이 됐어요. 향후 이 부분이 더 크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국 같은데 비중은 이렇게 수출 비중이 18.7%, EU가 10%. 이유가 오히려 작죠. 그래서 이유는 중국 쪽에서 많이 수출을 바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이 4.3%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이지리아, 이집트, 라이베리아, 알제리 등이 주요 수출국이다. 이유는 어떤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서 한국의 제4위 수입 시장입니다. 이런 부분을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선박, 해양 구조물 부분, 철강판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비율은 한국은 GDP 대비해서 수출입 비율이 국내 시장이 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자본이 충분히 축적이 안 됐다는 것도 될 수도 있어요. 국민들이 의외로 가난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의 국민들이 자본이 많으면 이렇게 어떤 GDP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국내 내수에서 소비를 해주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국민들이 자본이 빈약하다라는 거죠. 돈이 없어요. 머니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비해서 독일도 40몇 %인데 우리나라는 뭐 압도적이네요. 수출이 안 되면 망하는 구조예요. 한국의 GDP 대비 수출의 비율이 2022년 비율 96.8% 수출에 다 의존하고 있어요. 다른 OECD 국가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수출 안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사실 무역 적자라든지 이런 일인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우리나라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과에게 또 어떤 친미 구조를 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다. 당장 경제적으로 이렇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 중국으로는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달러가 위안화가 유출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 그리고 중국으로의 수입을 확대를 해주는 게 왜 수입이 확대되는 원화 결제가 돼요. 우리나라 원화로 환손실 없이 쉽게 마치 내국 시장처럼 우리가 내국 시장처럼 중국에서 수입을 해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수입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게 중국이 막 통화를 우리나라 통화를 많이 갖고 있을 때 만약에 금융을 갖고 흔들어댄다 상대방이 수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통화가 조작이 돼가지고 수출 경쟁력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수출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화로 결제하는 비중이 커지면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위험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네. 한국의 우리나라 총 수출의 83.5%가 제조업 부분입니다. 전체 상품 중에서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상위 13대 수출 품목이 61.8%이기 때문에 이게 중국과의 경쟁이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 밀리고 있어요 지금. 디스플레이도 밀리고 스마트폰도 밀리고 해서 상당히 지금 반도체조차도 밀리게 됐어요. 자칫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기를 추월했다 이런 뉴스까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머지않았다. 이게 획기적인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교육의 변화와 더불어서 기술, 지적재산권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많은 기술이 이제 대기업 위주로 가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나와서 이것을 수많은 상품을 만들어내고 지적재산권, 과학강국으로 가지 않으면 교육의 패러다임. 그래서 언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언제 계단 그냥 학원을 그냥 완전히 만들어갖고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육을. 이게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획기적인 승부수가 된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수많은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국내에서 그거를 유통을 대기업 중심으로 납품입니다. 대기업은 자기네들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국내에서 소비를 해줘야 됩니다. 또는 그것이 수출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조치를 미국이라든지 달러 구조를 강화시켜준 나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해야 하고 협력해줘야지 이렇게 기업이 커지고 우리나라 대기업 구조에서는 지금 좀 있으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부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돌아가는 상황을 아셔야죠. 네. 5대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 해양 구조, 문명 부품, 합성수. 그래서 미국 같은 데도 우리나라 선박에 미국의 그 군함 수리를 맡긴 데는 매출을 증가시켜 주려는 노력이 있는데요. 상위 그것만으로는 저기 그런 밑 빠진 덕이 물 붓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얼마 못 버티죠. 네. 5대 수입품은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유 제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무역 적자나 경상수입 적자가 됐을 때 한국이 이렇게 달러, 한국이나 일본도 그렇게 경상수입 적자로 바뀐데 대만조차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물리기 되면은 달러 구조가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분이 이렇게 빨리 에너지 정책, 재기술 사세요. 사가지고 원유 가스라도 그래서 이렇게 수입을 좀 덜하게 안 하게 되면은 중동 국가도 이제 미국과 협력하려고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과 안 싸우고 자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원유 이제 석유가스로만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대폭적으로 가격이 폭락이 되고 미 달러가 장기적으로 물가에 있어서 안정적인 통화가 될 텐데요. 옛날에 1달러를 사과 20개 살 수, 지금은 40개 살 수 있으면은 달러 가치는 아무리 많이 풀어도 높아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우리나라 제일 지금 5대 수입품인데 원유하고 천연가스만 줄여줘도 장기적인 무역 흑자국이 되는데요. 이 달러 구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일본과 한국, 대만은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석유 제품, 반도체 제조용장, 5대 수입품이 이렇게 됩니다. 무역 의존도 수출 34.4%, 수입이 3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수출 품목이 반도체 1위, 2위가 자동차, 3위가 석유 제품. 석유 제품도 이제 우리나라 큰일 나요. 이제 중동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석유를 가공을 해갖고 제품을 밀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앞으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자동차도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어요. 현대기차가 지금 하고 미국이 좀 수입을 해주고 있지만 중국이 전 세계 수출 1위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기차는 더 압도적인 강세. 보체 디자인도 세련돼서 이게 그다음에 가전도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반도체도 뭐 자기네 시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다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지금 쫄딱 망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뭐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위험이 엄청나게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 수지 수출품에 선박, 해양 구조민 부품, 철강판 이런 게 있다.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주요 경쟁에 있어서 중국과 경쟁이 이제 심화되면 우리가 쫄딱 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 국가 차원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는 이거는 못 돌파할 거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학기술 강국으로 수많은 학원을 만들어서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 힘들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수출 비중이 온라인 수출 이렇게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수출하는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중소기업이 73.2% 온라인 수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원래 전체 수출 비중이 사실상 이런 부분 지금 자동차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해주고 있고 삼성이 지금 반도체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흔들릴 것 같아요. LG는 퇴출됐잖아요. LG는 퇴출됐어요. 이런 것을 보면은 향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무너지면 우리나라에서 작살나는 것 같은데. 예.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시키기에는 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만들어서 수많은 과학기술 인구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줘야죠. 글로벌을 사주는 나라가 있거나 그렇게 해서 일부러 키워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진짜 그 위기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국민들이 이제 위기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위기 상태에 빠졌다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거나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이죠. 전체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이 2022년 기준으로 해갖고 전체 수출액의 16.6%를 대부분 대기업이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 몇몇 개 갖고 우리나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몇 가지 품목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이 돈이 없대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수출 수입 이런 구조를 통해서 겨우 경제가 대치. 이게 수출 수입이 무너지면 이제 우리나라 끝장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 자본을 축적을 못했느냐 그런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좋아야죠. 일자리가 별로 없고 자본도 없고 그래서 자영업도 무너지고 쫄딱 망하는 구조인데 자신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40%고 그래서 자본을 축적을 되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본도 내부적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 알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그래서 2023년 중소기업 수출액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1118억 달러라고 그러는데 온라인 수출액이 7.6억 달러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고 합니다만은 그 중소기업 수출 품목은 플라스틱, 화장품, 자동차 부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외에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만 같은 경우에 보면 대만 수출 구조를 볼까요? 대만 수출 구조가 어떤 중국, 홍콩, 미국으로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화장품, 조제, 식료품, 생활용품, 농산물입니다. 그래서 주요 수출 대상국은 중국과 홍콩, 미국,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도 미국,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 온도가 높은데요. 무역 의존도가 거의 100%를 우리나라보다 더하죠. 인구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무역 의존도가 100%를 넘어서 향후 중국과의 어떤 교역이 문제가 대만조차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중국이 이제 기술 경쟁력을 갖춰내고 싸게 밀어낼수록 대만과 한국과 일본이 미국이 같이 다 망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021년도 수출 수입의 사상 처음으로 각각 4천억 달러와 3천억 달러를 넘어섰다라고.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화장품류, 조제식품류, 생활용품, 농산물의 수출 대상국 순위는 중국과 미국, 홍콩, 그래서 일본,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네덜란드, 독일이 되겠습니다. 한국은 대만의 6위 수출 대상국으로 수출 총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의 반도체에서 보면은 대만 반도체 수를 그래서 홍콩으로 수출한 반도체 90%는 중국으로 다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반도체를 가졌을 때 기술을 가졌을 때 그렇죠. 대만도 폭삭 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대만도 몇 개 품목에 의존하나 본데요. 그래서 지금 대만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전에 시기에 어떤 우리나라 말씀 아닌데 잠깐 이건 다시 정정해서 얘기를 할게요. 대만의 무역 규모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국 쪽으로 치우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점유율이 확대가 된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데요. 한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에서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인데 이것이 날이 갈수록 점유율이 대폭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크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주요 무역 파트너가 중국, 본토, 홍콩이 제일 크고 미국, 일본, 유럽, 아세안 국가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이렇게 달러를 지탱하는 나라고 자유무역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2020년 1월에 9천 무역 흑자도 미국에서 많이 거두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미국이 달러를 지탱하는 값일지도 모르죠. 한국의 대만 임금이 되게 적네요. 월 평균 중위소득이 원화로 173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자본을 그래서 인구수가 적잖아. 2천만 좀 넘나? 이러다 보니까 자본을 축적 못한 것은 똑같아요.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출 망하면 대만도 폭삭 망하네요. 일본도 그럴 것 같아. 일본은 아직 엔화가 글로벌 통화여서 엔화가 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는 무역 구조가 이제 정상수의 적자로 갔을 때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달러 구조가 무너지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대만 1인당 국민소득은 35,188달러. 일본은 34,500달러로. 그래서 대만이 의외로 높네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이보다는 약간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자영업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구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본을 축적을 못한 사람들이 꽤 많고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이제 나중에 향후 집을 아파트라든지 대형 아파트가 필요 없잖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가 되게 향후 장기적으로 갈수록 뒷받침을 못 해줘요. 못해줘서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본주의 특성상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방 부동산 같은 경우도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되게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이것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다른 대비를 좀 하셔야죠.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국 수출의 3.2% 202억 달러가 대만으로 6번째 수출 시장인데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출 6이고 수입은 7입니다. 전체 대비해서 이렇게 대만의 2021년 기준에서 대중국 수출 무역대가 무려 절반 43.3% 중국 홍콩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이거 좀 중국말 안 들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거나 안보적인 측면은 경제적으로는 중국말 안 들을 수 없는 구조. 내부적으로는 협력할지 모르죠. 그거 누가 합니까? 네, 그건 아쉽다. 이런 부분. 아이 당장 어떻게 다시 다스리고 돈줄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중국에서 통제를 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망하잖아요. 중국에서 통제해버리면 수출을 차단시켜버리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대만 이런 부분이 지금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거나 기술 경쟁을 갖출수록 우리나라나 지금 대만이나 지금 이런 데가 일본이나 미국이나 지금 전전긍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
연간 교육 규모는 점점 이렇게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으나 중국 중심으로의 수출이 중국 홍콩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20년 그 61%에서 지난해 51.7%로 9.4% 포인트 중국이 이제 기술을 갖추니까 우리나라가 똑같네. 우리나라 반도체 비중이 낮아지는 것처럼 대만도 낮아지고 향후 여기에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같은 기간 미국 대만으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13.9%, 21.7%로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죠. 대만으로의 수출 비중은 그래서 아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제가 잘못 봤나 본데요. 우리나라가 이게 기사가 좀 이상하네.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수출 비중이 중국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미국 대만 이게 자료가 왜 이러나? 아직 구글을 쳐서 보고 있는데 대만 대만의 수출은 IT 제품 비중이 35%에 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전에 그 자료가 한국의 자료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어떤 중국 홍콩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반도체 수출 부분에 있어서 대폭적으로 점유율이 낮아졌다고 한국의 자료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구글 쳐서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구글 쳐서 보십시오. 네. 중국의 어떤 대만 수입 품목이 어떤 기계와 전기기기가 83.7%를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의 저 세계 1위 상품이 스마트폰, DRAM, 낸드 플래시 반도체, OLED, 초박형 TV, 조선 이런 부분 세계 1위로 올랐는데 이것도 어려워질 것 같아요. 대만이 일단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내부적으로는 중국말을 안 들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대만의 주요 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 도소매업이 15.2%, 15.5%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제품 제조업, 통신업, IT 서비스업에서 ICT, 정보통신기술 산업이 2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외로 그 보면은 월 평균 중위소득이 원화로 약 173만 원, 한국엔 이렇게 약 250만 원이라는데요. 이렇게 되게 낮네요, 임금이. 그래서 그것도 부익부 빈익빈가요. 중산층이 이렇게 대만의 인구수가 얼마 안 되는데요. 인구수가 그래서 대만의 인건비가 엄청 싸네요. 2023년 기준 월급이 대만의 최저시급은 117만 원. 이렇게 해서 원화로 7,8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은 9,620원, 월급을 한 사람 201만 원이 조금 넘는답니다. 대만의 월급이 작군요. 이렇게 해서 저분은 여기다 축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150만 원, 300만 원 사이랬는데 물가도 높네요. 그러면 그 중국 타이베이 무역관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대만 경제 규모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네요. 수출은 4천억 달러 돌파, 수입은 3천억 달러. 경제는 커지는데 수출 수입이 비중이 중국의 비중이 20%를 상회. 수출의 경우는 홍콩까지 포함한 비중이 무려 42%. 중국이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출은 중국 홍콩을 합했을 때 비중이 엄청 높네요. 이런 부분은 비중이 뭐 거의 43%까지도 차지하네요. 그다음 미국이 그다음에 14.7%, 그다음에 일본이 6.5%, 싱가포르 5.8%, 한국이 4.5%, 베트남 3.1%, 말레이시아 3.3%, 독일 1.8%, 네덜란드 1.8%. 의외로 유럽 쪽으로는 거래가 적네요. 아시아 쪽, 한국과 일본 쪽으로 많이 하거나 중국과 홍콩 쪽으로 많이 하거나 이런 편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도 수출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 쪽으로는 되게 중국에 밀렸는지 거의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21.1%, 6%를 수입을 하고 있고 일본이 14.7% 이게 되겠습니다. 미국으로부터 10.3%, 한국으로부터 8.0%, 호주로부터 3.9%, 독일이 3.3%, 싱가포르 3.2%, 말레이시아 3.1%, 네덜란드 2.7%, 인도네시아 2.7%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몇몇 국가에 수출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워낙 적어서 2천만 정도 좀 넘나? 수출 수입 모두 전자집적 결합 반도체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품목 중에 9개가 수출 10대 품목에서 ICT 제품, 주요 수입 부분 ICT 제품 외에도 에너지 관련 제품, 원유, 석유가 석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전자집적 회로 부분, 컴퓨터 부분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거의 38, 39% 육박이네요. 컴퓨터 주봉기까지 40%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장 매체까지 하면 42%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화기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 거의 우리가 그 전자집적 회로하고 컴퓨터 부분 주변기기까지 하면은 한 40%, 41%, 41.5%, 44% 이렇게 되겠네. 전 거의 뭐 저장 매체, 컴퓨터 관련 전자 집적 결합, 컴퓨터 부분, 컴퓨터 주변기기 저장 매체면 거의 이게 40 완전히 그래서 이거 너무 편중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구수가 적으니까 자본이 여기 뭐 국가의 어떤 광산이 많던데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화기가 2.3%, 석유 제품이 2.2%, 석유 제품도 앞으로 이제 중동에서 직접 가공을 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중국에서도 그렇고 원가 구조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액정 디바이스 1.9%, 송수신기기 부품이 1.6%, 인쇄 회로가 1.5%, LED가 1.4%. 그래서 ICT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다. 현재 수출 10개 중에 9개가 ICT다. 주요 수입 부분 ICT 제품에 에너지 관련 이런 거 있고 수입은 전자집적 회로를 제일 많이 하고 21%, 반도체 제조 장비가 6.7%, 원유가 5.2%, 석유가스 3.5%, 석유 제품 2.5%, 석탄이 2.2%가 되겠다. 컴퓨터 부품 2.5%, 전화기 1.9%, 자동차가 1.6%. 한국과의 대만 교역 수출 수입 교역 규모는 전년 대비해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기술 가치는 대만도 경제가 흡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 일단 경제적으로는 중국말 안 들을 수 없는 상황.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만의 수출이 우리가 반도체를 비중을 43.1%가 석유 제품 6.3%, 석유 화학 중간 연료 4.0%, 가공 기구 부품이 3.9, 반도체 제조 장비가 3.9, 기초 유분 3.4, 컴퓨터 2.0, 동제품 1.8, 정밀 화학 재료 1.5, 철강판 2.5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입은 반도체를 제일 많이 수입합니다. 거기서 66.8%를 반도체를 어떤 반도체일까요? 기구 부품 3.5, 컴퓨터 2.5, 광학기기 2.3, 반도체 제조 장비 1.8. 우리가 수입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동제품도 1.4, 석유화학 제품, 정밀화학 연료, 합성수지 1.2, 산재 본강 철권 1.2 이렇게 해서 수입을 하기 대만으로부터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일단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생겨 달러 구조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도 그렇고 자본을 좀 축적을 못했으니까 수출의 비중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풍성해서 내부 내수가 이제 이렇게 자본이 많아지면 거기서 내수가 이렇게 사람들이 소비해 주다 보면 기업체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경제 비중이 높아지는 거, 수출의 비중이 좀 낮아질 텐데 거의 대만이나 우리나 무역에 완전히 매달려 있네요. 아니면 그 무역 무너지면 완전히 망하는 구조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크네요. 이렇게 대만이 중국과 홍콩에서 이렇게 수출을 안 받아주면 이게 끝장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